동학군은 지형의 불리함에도 이곳을 넘어야 한양을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르막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동학군의 주 무기는 화승총이었습니다. 사거리가 400m도 되지 않는 화승총. 사거리가 최대 1.8km인 광군의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전주 화약 1894년 4월 27일 황토현 전투와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한 동학군은 드디어 전주성에 무혈 입성합니다. 전주성을 지키던 전라감사 김문현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곧 홍계은이 이끄는 관군이 8일 만에 다시 전주성을 공격하고 동학군은 전주성을 포기합니다. 문제는 동학군을 없애기 위해 고종은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다른 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갑신전변의 결과로 생긴 텐진조약 때문에 일본군을 조선에 들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텐진조약에서 청나라와 일본은 자기 나라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할 경우 상대의 군대도 파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구독! 5월 5일 청나라 군대가 충남 아산에 상륙하고 5월 6일 일본군은 제물포에 상륙합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동학군을 상대하려면 전라도로 가야 하는데 제물포는 지금의 인천입니다. 일본군은 동학군이 목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청일전쟁. 조정과 동학군은 둘 다 당황합니다. 조정은 일본군이 한양을 넘본다는 것을 깨달았고 동학군은 한양이 위험하다는 것과 함께 곧 농사철이 다가오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성에서 전투를 멈추기로 합니다. 이것이 전주화약입니다. 전주화약으로 1차 동학농민봉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텐진조약의 내용에 따라 동학군이 물러났으니 청나라와 일본군은 다시 철수해야 하는 상황. 청나라는 얌전히 철군하는데 문제는 일본군이 철수를 거부합니다. 동학군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며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조선에게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라는 갑오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좋아요! 2차 동학농민봉기.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무렵 동학군은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깨닫고 2차 동학농민봉기를 합니다. 1차 봉기의 목표가 부패한 민비 일가였다면 2차 봉기의 목표는 일본군이었습니다. 동학군은 크게 두 개의 부대가 합쳐졌습니다. 동학 2대 교주 최시영이 이끄는 북접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였고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은 전라도가 중심 무대였습니다. 북접은 주로 동학 종교운동 중심이면서 최시영, 손병희가 주를 이뤘고 남접은 정치개혁을 주로 다루며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이 이끌었습니다. 1차 봉기는 남접 단독 봉기였지만 2차 봉기는 북접과 남접이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북접의 지휘관은 후에 동학 3대 교주가 되는 손병희였습니다. 우금티 전투. 논산에서 만난 남접군과 북접군은 공주에 모인 일본군과 조선 관군을 물리쳐야 한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논산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곳이 바로 우금티였습니다. 동학군은 우금티 아래 양쪽 산 능선을 점령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우금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던 일본군과 관군, 동학군은 지형의 불리함에도 이곳을 넘어야 한양을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르막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동학군의 주 무기는 화승총이었습니다. 사거리가 400m도 되지 않는 화승총. 사거리가 최대 1.8km인 광군의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화승총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많은 수의 동학군이 밀집해서 올라갈 때 게틀링건의 위력은 배가 됩니다. 무기의 위력 차이 그리고 지형의 불리함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에도 불구하고 1894년 11월 9일 그렇게 동학군이 학살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상황이 불리함에도 동학군이 서두른 이유는 첫 번째, 한양을 빨리 탈환해야 한다는 압박감. 두 번째, 겨울이 시작되면 전투를 할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습하면서 진눈깨비까지 내려 화순총에 불이 잘 붙지도 않아 그마저도 불리함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북접 10,000명 그리고 남접 10,000명 합쳐서 2만의 군사 중 전봉준의 3,000명 정도만이 살아남았고 결국 전북 태인 전투를 끝으로 전봉준의 부대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전봉준은 순창으로 가까스로 피했지만 부하의 배신으로 잡히고 1895년 4월에 처형당합니다. 구독! 공주에 가면 우금티 터널이 있습니다. 우금티의 티가 언덕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지만 티로 변형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금티 전적비가 실제 농민군이 싸우던 장소의 반대쪽에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농민군이 진격했는데 전적비는 오히려 제 너머 북쪽에 있습니다. 이상하죠? 곧 남쪽으로 새롭게 무언가가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봉준의 시신은 결국 찾지 못해서 후손들이 전봉준이 살았던 옛날 집 근처에 전봉준의 가묘를 만들었습니다. 죽어도 죽지 못한 녹두장군 전봉준. 하지만 그의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뿌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동학은 후에 천도교로 바뀌게 되고 천도교는 3.1 만세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아들 세술 등 목매달 아빠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